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3일 만이죠. 지난 7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출마 선언 일정을 신속히 잡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해 봤고요. 2027년 3월 3일을 겨냥해서 네. 정책과 사람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고 탄핵이 인용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대선 출마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이번 12.3 계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저는 6공화국 87체제의 종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1대 대통령 새 정부는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7공화국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제도를 완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낡은 87체제 헌법을 개정을 해서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운영 규범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고 또 정치개혁을 통해서 다당제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시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탄핵에 따른 대선 국면입니다. 지금도 일단의 면을 좀 소개해 주셨지만 김두관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비전 설명해 주시면요. 저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 당시 또 신행정 수도건설특별법, 또 지방분권특별법 3대 특별입법하고 주민투표법을 제가 제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서울 일극 중심으로 가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수도권 서울에 정보와 사람, 돈, 기회가 몰려있기 때문에 강주 전남에서 부울경에 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몰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은 환경, 교통, 집과 이런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극체제로 서울과 같은 그런 기회가 있는 5군데를 만들어야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이 문제만큼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남북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는 망치기는 쉬워도 회복은 정말 10배, 100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변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대선 본선은 늘 중도층과 중원을 획득해야만이 본선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념 지향을 국민들이 물었는데 한 36%가 자기가 보수라고 그러고 네. 우리 진보라고 답한 사람 한 2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은 늘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을 해야만 승리를 했습니다. DJP 연대도 그렇고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통해서 재집권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소굴이 있는 표를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적으로는 또 부울경에서 40% 이상 득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랫동안 어려운 부울경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고 네. 중도층의 대화 타입이라는 이런 중도층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강점이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선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해진 대선이면 무슨 대회가 후보 선출 대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미 정해져 있는 후보 선출 이런 거는 정치 후진국이나 있는 일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강자인 거는 다들 인정을 하지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또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비전을 잘 제시하면 얼마든지
우리 당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전당대회에서는 한 35% 정도가 당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네. 이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내면했던 70% 당원들도 참여할 것이고요. 네. 또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다시는 내란 세력이 중동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민주정권 중심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중도층 국민들께서 우리 당 대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는 후보를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경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비명계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곧 출마 선언하신다 하고요. 네.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선언을 하고 김부겸 총리도 고민 중이라 하는데 다들 그 분권행 개헌, 4년 주임제 분권행 개헌에 대해서는 원식 의장이 제안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워낙 그 이재명 대표가 센 후보이기 때문에 연대나 단일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제안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이 완전 국민 경선제 왜 필요합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선에서 확실하게 국민의힘 후보를 제압하려고 그러면 민주진보개혁 연대연합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당에 이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당 후보를 뽑고 용해인 대표 있는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네. 자유민주당 정도 하고 단일화하면 된다지만 그 무슨 재미 흥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개혁세를 전체 총괄해서 오픈 프라이머를 해야 그나마 국민들 관심도 갖고 또 본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 유권자면 누구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민주당 대선 후보에 참여할 수 있게 정말 그냥 그랜드 오픈 프라이머를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그 헌정수호 세력을 묶어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오픈 프라이머에 대해서 좀 그 소극적인 측면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당내 경선입니다.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을 박탈하는 결정이다 하는 당내 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당원 주권주의라서 그런 말씀에도 충분히 저는 설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측면에서 이 범민주 진보 연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열어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당원 주권주의가 그 말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지만 이게 역기능이 작동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주듯이 당내 패권으로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런 상황들을 홍위병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동의를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 당내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좋게 작동되면 좋은데 역기능으로 작동하면 당의 패권하고 다른 당원들을 배타적으로 배격을 해서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원 주권주의가 안착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오픈 프라이머를 통해서 크게 가는 게 훨씬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조국혁신당은 지금 조국 대표께서 일단 잉여 몸이 돼 있고요. 다른 네. 주자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국혁신당은 저희들 당 이상으로 12.3 개헌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제 단호하게 반대를 했고 또 탄핵에도 적극적으로 당원들이 참여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권 교체가 확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이 따로 후보를 내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를 제안했는데 우리가 안 받기 때문에 네.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면 단일화 경선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 당 후보하고 이게 공정 게임이 안 돼서 좀 아쉽는데 아마 본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우리하고 같이 갈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그 담양 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우리 당을 꺾어서 네. 굉장히 좀 첫 번째 조국혁신당 소속 지방정부단체장이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굉장히 좀 뼈아프게 받아 안아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그 큰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의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 의장이 고민 끝에 제안을 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초기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 때는 당선되면 뭐 임기를 줄여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만들겠다,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집권하면 개혁 과제들을 추동해야 되는데 개헌한다고 하면 그냥 그게 벌레골이 돼가지고 전혀 그 정책이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우원식 회장이 지금 대통령은 부재하고 새 대통령 뽑기 전에 지금이 가장 개헌적이고 또 육공화국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갖는 게 맞겠다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 우리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네. 굉장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한 헌정의 네. 역대 국회의장님들, 대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많은 헌법연구기관, 언론, 교수분들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소위 원포인트 개헌은 이번 대선에 맞서서 할 수 있고, 또 기본권을 비롯한 구체적인 좀 총체적인 보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렇게 주민투표,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우원 시장의 제안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공고기간만 30여일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예.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우리 38년 전을 좀 해상을 해보면 그럴 때 4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하고 12월 19일에 6공화국 첫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때 일로 상김해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요. 그럴 때는 4개월 만에 여야 합의 국민투표 대선까지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때는 4개월의 시간이고 지금 2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은 맞지만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되지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대선 후보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아마 제시할 것으로 봐집니다. 개헌의 당위성은 정치권에서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가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형식인가요? 저는 5년 단임제가 여러 가지 저항적 대통령제가 6공화국 8분 대통령 중에 4분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가 갖는 모순 한계도 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4년 중임제 분권행을 지금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대통령 1인 한 사람의 리더십에 기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의 사이즈를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뽑는 총리나 국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총리를 맡아서 행정부 수반이 돼서 내치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총리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게 훨씬 더 시대의 흐름이 맞다고 보고요. 또 상당 권한을 지방 자체가 30년 되지 않습니까? 이제 태동기를 지나고 발전기로 돌입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개정 입법권을 그냥 크게 결단해서 넘겨주는 게 소위 지방정부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서 오히려 국가 경쟁을 키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책 과제에 대한 욕심들이 많고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주장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 만드는 데는 5년도 답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가장 지금 유력 대선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보면 욕심이다 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보면 5년도 짧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나는 부인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가 되면 이번 뽑힌 대통령은 임기를 4년으로 보면 1년 줄여서 2028년 4월 12일이 23대 총선이거든. 그리고 총선과 대선이 같이 가고 그 총선과 대선을 같이 뽑은 정부가 2년 동안 잘 못하면 지방정부 수장을 뽑을 때
국민들이 갈아치우면 되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지방선거와 총선은 딱 2년마다 중간평가를 받는데 네. 대통령 5년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1년만 줄이면 2028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이번에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게 유승민 전 의원하고 저하고 아니고 네. 오늘인가 출마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냥 이번 대통령 3년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 종식, 이재명 대표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 종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그런 점에서 조금 견해가 다른데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해야만이 내란 종식에 이은 잔불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번이 겨우는 적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이재명 대표 우리 당 지도부를 빼고는 모든 정치권이나 학계나 뭐 언론계에서 이번이 새로운 7.15를 열 수 있는 적기다. 지금 현직 대통령 부재하고 차기 대통령 뽑히지 않은 이상이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제안했는데 우리 당의 압도적 당원들은 뭐 그렇게 동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훨씬 더 개헌도 빨리 되고 본인이 대선에 승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선 본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예.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서 득표율은 10%대였습니다. 표 확정성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작년 전당대회는 우리 당이 아주 강성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30몇 %. 그분들 중에서 저는 뭐 10%도 못 얻을 줄 알았는데 12% 얻었는데요. 네. 이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계엄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선이라서 우리 국민들 중도층 굉장히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더더욱 관심 높기 때문에 125만 당원들이 다 참여하고 선거인단까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세지만 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2002년을 좀 해고해 보면 그때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 대세였는데 네. 노무현 후보가 2%로 시작해서 꺾고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2002년을 재현해보고 싶습니다. 여론 지형을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하면서도 무당층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반 이재명 정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론조사를 앵커께서 기자님께서 보셨을 텐데요.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 우리 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장관한테만 이기고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한테 다 무당층 지난 여론조사가 어제 나와서 저도 상당히 놀랍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지 네. 또 이번 탄핵 과정에서의 태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지만 줄탄핵이라든지 입법 독주 이런 데 대해서 중도층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 당이 잘 고려를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도 국정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중도층이라든지 우리 당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부분을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 현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두 분을 임명을 했는데요. 추천을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이르더만은 내가 볼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저는 올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0일 후면 자기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되는데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행사를 해서 동의가 잘 안 되고요.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네. 지난번에 내란 혐의 안가 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을 추천 임명했다는 것은 전혀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행을 출마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지금은 거부 입장이 단호한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보십니까? 뭐 정치가 움직이는 생물을 예측하기 힘들긴 한데 상식적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50일 남은 자기 조기 대선에 대해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잘 관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위치인데요. 지금 여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일단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손사래를 친 척은 있고 또 지난번 헌재에서 인용을 해서 파면할 때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주관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계엄에 대해서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은 이 내란에 상당하게 동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선이 끝나면 한덕수 대행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내란에 대해서 갱기를 일으키고 놀랍고 지금 수습이 되는데 오히려 내란에 동조했던 혐의가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오면 우리 당으로서는 뭐 땡큐죠. 국민의힘 대선 상황 알아봅니다. 야권과 달리 국민의힘 대선 가도에는 1강 후보가 안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체적으로 한 4분 정도가 뭐 10% 전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름을 안 내면 뭐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당선되기 힘들어서 그런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참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1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모르지만 어쨌든 40년 정말 우리 정치사에 없을 계엄을 내서 그 계엄을 주도한 분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잖아요.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자숙을 해야 될 당인데 이 탄핵에 대한 아무런 뭐 반성 사과 이런 것도 별로 없으면서 뭐 대선 후보에 왕창 놓은다니까 참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 보수 후보 중에서 지지율 선두죠. 김문수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김 전 장관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계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제일 엄호를 해서 아마 그게 오버랩이 돼서 그런지 지지율이 높은데요. 김문수 지사는 뭐 선오련 지도위원도 하시고 완전 극자에서 거으로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중도층에 전혀 좀 소력이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의 후보로서는 뭐 지지를 1위 할지 몰라도 본선에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냥 대선을 넘겨주지 않을 거면 민주당이 넘겨주지 않을 거면 본선 경쟁이 그나마 좀 있는 후보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되지만 뭐 제가 국민의힘 속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두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두 번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아직도 이 계엄과 또 헌재의 인용에 따른 파면 이런 일련의 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몰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광주를 찾으셨고 오늘 부산, 그다음에 봉화마을, 평산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라고 전해졌는데 예. 초기 일정에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강주 호남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확실한 중심을 잡은 곳이고요. 또 저는 어제 5.18 민주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네. 5.18 강주 영령들의 희생과 교훈이 없었더라면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계엄이 났을 때 그렇게 국회 앞마당에 많은 국민들이 나갔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이야기 나누실 예정인가요? 제 출마의 좀 배경이나 입장도 좀 설명드리고요. 또 저를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드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기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